점수가 좋아요. 두두. 얘들아 점수도 난 아직 몰라. 못 받았고 그래요. 어제 선생님이 그 최상위 점수만 받았어. 최상위만 받았고 다른 반은 아직 못 받았어. 일단 뭐 오겠죠 결과가. 그렇죠? 그리고 보고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겠죠. 어떻게 어머니와 상담을 해야 될 방금 것인가. 본 거예요? 최대한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적겠죠. 우리 하윤이의 장점, 효준이의 장점, 그렇죠? 그런 거 알아? 선생님도 상담할 때 고민이 많아. 상담 언제예요? 상담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야. 칭찬하고 이런 거 조금 보완해야 됩니다. 왜냐면 완벽한 사람이 어딨니? 그치? 선생님도 완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조금씩 안 완벽한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말하기 화법 중에 칭찬하고 보완점 얘기하고 마지막 칭찬하면 모든 게 좋아 보이죠. 이런 걸 샌드위치식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먹는 걸로. 아니요, 그 진짜 실제 그 화법이에요. 평가법에 그 샌드위치식 평가법이 진짜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선생님들 다 고민하고 상담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안 되면 전화해서 어머니 아들이 너무 망나니에요 그러겠니? 그러지 않고 이제 활발한 친구들 이제 막 어수선한 친구들은 어머니 아이가 너무 명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문제를 늦게 푸는 친구들은 어머니 아이가 신중합니다 뭐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너네들을 나쁘게 보지 않아. 그치? 너네들도 뭐 내가 나를 좋아하듯이 나도 너네를 좋아해. 알겠죠? 알고 있죠? 자, 이제 눈물 준비하세요. 선생님이 좋은 얘기 많이 했지? 눈물 준비하시고. 엄마한테 점수 그대로 가는 거. 점수 방금 먹은 거 점수가 상담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갖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평소에 너희들의 이제 클리닉의 어떤 그 성실도 그리고 수업 태도. 지금 이렇게 사탕을 물고 있다. 그럼 이제 바로 제 감정. 제 사탕 물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물고 할까? 다 같이? 네. 저 물고 좋아요. 있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는 사탕 물지 말고 하세요. 자, 시작해도 될까? 지민아 혹시 수익 잘 나오니? 그래? 할게요. 왜? 귀여웠어? 야, 나 오늘 진짜 웃긴 게 뭔지 아냐?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혼자 패딩을 입고 왔다? 근데 차원이 너무 추운 거야. 세상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온 거야. 혼자 패딩을 입고, 그러니까 히터를 튼다는 게 패딩을 입고서 너무 추워서 패딩 입었는데 세상에 에어컨을 눌러놓고 또 달려온 거 있죠? 왜 이렇게 춥지 하고 봤더니 에어컨을 눌러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면서 귀엽다. 엘리베이터 타면서 귀엽다 이러고 왔어요. 뭐 어떡하니 이왕 에어컨 튼 거. 나 좀 귀여운데. 자신을 귀여워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빨간 펜 드시고 이제 눈물 흘릴 준비하시고 빨간 펜 드시고 우리 부모님 모여야 하실 때. 나부터 일단 오열이야. 니네보다 내가 더 오열이라고. 왜요? 1번. 자, 가부터 바에 드러난 해방 직후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알맞은 거. 여러분 그 껍빗단니 같은 경우에는요 변화하는 그 시대에 따라서 인물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했잖아. 조용해 얘들아. 지금 너네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있잖아. 근데 그런 그 속삭이는 이야기를 크게 하면은 좀 피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알맞은 걸 고르래요. 몇 번이야? 1번. 1번이죠.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얘들아 문화재가 반출되는 건 맞죠? 그쵸? 브라운 씨에게. 하지만 이게 비싼 가격으로 외국인들에게 팔린 게 아니야. 그냥 갖다 준 거야, 뇌물로. 그치? 남과 북쪽 모두 소련으로. 남쪽에서는 왜 소련으로 보내겠니?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쵸? 어쨌든 북쪽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산다는 분들은 다들 이제 모스크바,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어 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남쪽 상황은 몰라요. 그치? 남쪽은 이제 미국 가고 싶어 했겠죠? 1번입니다. 자,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자, 위 글은 여러분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보다는 인물이 그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치? 그게 포인트야. 2번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소리 아주 좋네요. 찍 소리 아니었죠? 그쵸? 자, 기억의 이유로 알맞은 것. 이인국은 그 문화재들을 보면서 왜 얼굴이 화끈거렸냐? 5번이죠. 혹시 내 것이 특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겁니다. 자, 4번. 이인국에 대한 평가로 알맞은 건 몇 번이야? 2번. 야, 이거 디귿 선택한 친구는 없겠죠? 그죠? 태윤아, 새 옷 사입었니? 새 옷이니? 예쁘네요. 왜 새 옷은 저렇게 반짝반짝할까? 그쵸? 그래서 운동화도 이렇게 선생님들 보면 새 운동화 신으면 그게 가서 밟고 싶어요. 밟다야, 밟다야. 밟다, 그쵸? 새 운동화를 보면 밟고 싶다야. 선생님은
빛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뭐래?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얼마나 빛이 나는데? 자, 좀 할게요. 빛이 나죠. 5번. 다에서 이인국이 기뻐하는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거 몇 번? 5번. 이인국은 자기밖에 몰라. 그치? 가와 다에 드러난 이인국의 심리와 거리가 먼 것은 반성 성찰 따위 없습니다. 4번. 자, 독자의 관점에 따라 윗글을 감상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주제와 연결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독자의 관점은 뭐 인상적이었다, 교훈적이었다. 요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몇 번이야? 2번. 2번. 와. 아우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맞은 사람. 설레네요. 이제 뒤에부터 애들이 울겠죠? 8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예요? 이거 고양입니다. 나와 그의 뭐로? 대화죠. 그치? 3번입니다. 어? 맞아. 틀릴 줄 알았는데. 축하합니다. 아니 왜 1번이 아니지? 여기, 야, 이렇게 슬픈데 지금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해학적이니? 해학은 웃긴 거야. 내가 웃음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비참한 조선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학은 아닙니다. 성격이죠. 풍자면 괜찮죠, 풍자. 성격이잖아. 왜냐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인물의 어떤 그런 그 캐릭터의 특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치? 자, 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하는 건 어디네요? 어디야? 나지요. 본문에도 반감이 풀려지는 듯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자, A.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서 같이 나눠 마셨다는 거. 뭐야? 서로 공감됐다는 거니까 2번이죠. 에이. 근데 얘들아 어떤 애들이 10번에 1번이라고 하면서 고통을 잊게 해준대. 자기한테는 고통을 잊게 해준다 그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랬어요. 자기들이 술을 먹으면서 고통을 잊는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넘어가세요. 큰일 날 소리라고 있죠. 아니 그치? 먹는 건 불법 아니에요. 근데 불법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봐. 술이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지금 물어본 게 자기 상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작품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작품에서 가장 적절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 공감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2번입니다. 2번. 자, 11번. 이 글의 서술상 특색을 바르게 말한 건 1번이죠. 1인칭 관찰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 나타난 그가 느끼는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건 후회입니다. 자신의 어떤 지난 날을 반성하거나, 그쵸? 이렇게 하면 하지 말 걸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얘는 지금 이 어떤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이란 말이야. 4번 틀렸습니다. 13번 배점이 크죠? 네. 자, 이 글에서 주제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말을 가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뭐야? 조선의 얼굴. 조선의 얼굴이죠. 조선의 조선. 얼굴. 안 돼요. 조선의 얼굴이에요. 왜냐면 그의 얼굴 자체가 우리 조선의 얼굴이라는 거야. 비참한 조선을 쓴 친구도 있긴 한데 이건 정확한 건 조선의 얼굴. 만약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참한 조선이라고 썼다면 조금 채점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답을 쓴 친구가 있을 때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서술형 같은 거 단답형 채점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채점을 하세요. 객관식 점수가 너무 낮다. 그럼 서술형 답안을 조금 허용해.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절을 좀 하십니다. 근데 조선의 얼굴을 명확하게 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자, 14번.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가? 위로죠? 몇 번이야? 5번. 안돼 바꿨는데. 바꾸면 틀리더라. 뭐였잖아 진짜. 자, 니은은 여러분들 노래죠, 노래. 자, 니은에서 엿볼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거리가 먼 거. 몇 번? 한 번. 개화. 3번. 왜요? 얘들아, 노래의 주제는 비참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압축한 건데 개화라는 것은요, 얘는 뭐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꽃이 핀 거야. 문명을 받아들이는 건데, 야, 신장로라고 해서 신장로는 새로 난 길이지만 그거 우리 때문에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네들 공출하기 편하게 만든 건데 그걸 개화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 자, 만무방으로 가겠습니다. 16번.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 주제와 관련돼야 돼요. 정답 4번입니다. 1번 안 돼요? 안 돼요. 야. 왜요? 물질 만능주의가 어디 나타나니? 그치? 이 응오랑 응칠이는요, 뭔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면 사실은 뭐가 더 가까워? 이인국이 더 가깝죠. 그치? 네. 4번입니다. 성실한 3번은요. 여기에 지식인들이 어디 나타나니? 작품의 여러분 주제와 연결 지어야 돼요. 그치? 여기에 포인트는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 수탈이에요. 그치? 4번이 적절합니다. 3번을 체크한 친구들도 많긴 한데 항상 여러분들 보기와 작품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치? 선택지는 뭐 맞을 수 있지만 작품과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을 다 추론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의모가 별을 털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는 4번. 자, 이 글의 주된 갈등 양상은 4번. 개인과 사회 구조죠. 네? 불합리한 농촌 사회 구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야. 소장농인 내가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구조 자체가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조선의 어떤 농촌 현실이 지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이 글에 사용된 사투리와 비속어는 이건 여러분들 선생님 강조했던 거죠. 2번입니다. 생동감, 현장감, 생동감. 자, 기억에 들어갈 속담. 가뜩이나 가져갈 것도 없는데 흉년까지 들었대. 뭐야? 1번. 엎친데 덮쳤죠. 자, 이 글을 감상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야? 5번. 서술자의 심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치? 5번입니다. 자, 22번. 요거는 여러분 조금 어려웠죠? 적절하지 않은 거. 근데 여러분 잘 봐.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도 5번인데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도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왜 5번이냐면 잘 봐 얘들아.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손으로 골집을 들어본다. 뭐야? 응모가 쌀 훔쳐갖고 나온 거잖아. 그치? 가뿐히 삑 말가웃이나 들린지 그럼 무슨 단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지금 5번 선택지는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지피나 말은 아니 응모가 벼털로 들어가서 왜 풀을 들고 나오겠니 얘들아. 그치? 그런 맥락을 잘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었어. 웃기겠다. 그죠? 응모가 기껏 들어가서 I love you.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잡았다. 다 맞은 사람 있니 혹시? 한 개 틀린 사람. 2개. 3개. 잘했네. 4개. 오, 5개. 잘했네. 6개. 잘했습니다. 7개. 더 이상 7개? 더 이상 안 할까요? 끝까지 가볼까? 네. 8개. 9개. 10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치?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고 일단은 국어는 뭐 꾸준히 하되 지금 다른 과목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세요. 알겠지? 괜찮아. 일단 지나갔어. 다음번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근데 국어는 아닌가 보다 하면 곤란하죠. 벌써부터 국어는 아닌가 보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소설을 가볼까요? 네. 자, 불렀니? 자, 소설. 오발탄입니다. 오발탄. 오발탄. 와 시험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시험지 거둘게요. 이걸 계산해. 이건 이름 썼죠? 시험지. 이름 써? 어디 썼어? 그래서 너 자꾸 줬다 빼니? 자, 보세요. 잘했네. 잘했습니다. 이름 안 썼어. 이름 안 썼어? 안 쓴 거 너 건 줄 알게. 안쓴게한 개가 안 한 개일 거야. 주세요. 이름 안 쓴 사람 민준이 말고 없죠? 이름 없는 여기 바쁘니? 다현아? 괜찮니? 네. 이름 너만 안 썼어. 선생님 쓸게. 이 점수 나왔어. 자, 하겠습니다. 오발탄입니다, 여러분. 오발탄 하시고 몇 쪽이냐면 52쪽입니다. 52쪽. 52쪽. 어저께 수업을 막 하는데 선생님 입술이 다 찢어졌잖아요. 이거 사실 다 났거든. 근데 어제 1학년 수업하는데 선생님 여자였어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요. 하하하 나 입술이 팍 찢어지면서 피가 났어요. 내가 걔를 가만히 쳐다봤죠. 그래 그랬어요. 선생님 저 지금까지 선생님 남자인 줄 알았지 뭐예요? 이러길래 내가 너 말이 지나치다. 귀엽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발을 이렇게 내밀고 크록스를 신고 있길래 밟았어요. 그래서
다시 취소하라고 했더니 취소 안 하고 그래서 한쪽 다리도 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쩔뚝거리고 나가더라고요. 이거 안 먹어도 되냐? 맞아. 그래도 끝까지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냐고 그러고 나갔어요. 아마 넣으셨대요? 운동화 신었니?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항상 시나 소설이나 주제에 제목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죠. 제목을 보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발탄이래요. 오발탄이 뭐니? 잘못 쓴 총알이잖아. 총탄? 그치? 뭔가 여기서는 자신의 삶이 조물주가 뭔가 잘못 쓴 오발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나의 삶은 잘못됐나? 삶의 방향을 잃었나? 뭔가 나는 잘못됐다 라는 거야. 근데 이 작품의 배경이 언제냐면 6.25 전쟁 딱 직후예요. 그러니 전쟁 직후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또 비참하고 그리고 사회 자체 전반적인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예요.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내 배만 불리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라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싸워요. 형은 철호, 동생은 영호예요. 근데 철호는 늘 언제나 모범생, 그리고 양심을 지키고 살아. 근데 철호는 형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깨끗한 척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둘이 가치관 대립으로 살짝 언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호는 뭐가 되게요? 죽어요. 죽진 않아요. 은행 강도가 돼요. 네? 은행을 털러 들어가요. 은행 강도가 되고 현실 감각 너무 없죠. 그치? 은행 강도가 돼서 경찰서에 잡히고 철호는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해요. 이러면서 소설이 끝나요.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계리사 사무실에 서기 송철호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치통을 참고 싸구려 목양말을 사서 신으며 점심은 세상에 보리밥인 줄 알았더니 보리차예요. 슬프죠? 보리차로 때우는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다. 고지식하다는 건요, 조금 나쁘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융통성이 없다. 철호의 가족은 6.25 전쟁통에 월남했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고향이 원래 북쪽이에요. 어머니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집에서 늘상 가자라고 헛소리만 외친다. 그러니까 약간 치매기가 좀 있으시고 누워있으면서 자면서도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가자라고 말한대요. 동생 영우는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다 대학생이었어. 6.25 전쟁에 참전하여 상위 군인이 된 친구들과, 상위 군인은요 여러분 전쟁 나갔다가 다쳐서 제대하는 걸 상위 군인이라고 해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만 마시며 낭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랬더니 형이 한 소리 하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라.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연히 마시게 되는걸요. 글쎄 그러니까 그 어울리는 걸 좀 삼가란 말이다. 그럴 수도 없어요. 하하하.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저 답답하니까 만나는 거고 만나면 어찌어찌 하다 한 잔씩 하며 이야기나 하는 거죠 뭐. 글쎄 그게 맹랑한 일이란다. 다 쓸데없다. 그렇지만 형님 그런 친구들이라도 있는 게 좋지 않소? 그게 시시한 친구들이라 해도 정말이지 그놈들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 뻔했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외파리, 전륜발이 왜? 다 다쳐서 왔잖아. 그치? 그런 놈들, 무식한 놈들, 참 시시한 놈들이야요. 죽다 남은 놈들 최소한 남을 속이진 않거든요. 공가를 때릴 망정 하하하 전우. 영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철호는 그저 물끄러미 영호의 모습을 쳐다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영호는 여전히 천장을 향한 채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 목의 넥타이를 앞쪽으로 잡아당겨 반쯤 끌러 늦추어 놓았다. 근데 그 순간 또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자! 아랫목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영호는 슬그머니 아랫목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참이나 그렇게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영호는 아무 말도 없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 그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동생은 그래서 이 상황을 현실 도피죠. 그 친구들 만나서 맨날 술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세상을 비웃는 그런 이제 어떤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의식들이 지금 팽배했다는 얘기야. 당시에 6.25 전쟁 직후에. 중량 밑에 영호는 손끝으로 뱅글뱅글 비벼 돌리는 담뱃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쨌든 너도 이제 좀 정신 차려줘야지. 벌써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지 않니? 2년 됐대요.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달 안으로는 어찌되든 간에 결판을 내고 말 생각입니다. 어디 취직해야지.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착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주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선택한 게 뭐예요? 은행 강도입니다. 그죠? 황당하죠? 그럼 뭐 별 뾰족할 수 있는 줄 아니?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무슨 용기야? 법을 어길 용기. 그죠? 점점점. 어처구니 없는 영호의 수작에 철호는 그저 멍청하니 영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손끝이 따가웠다. 철호는 비눗깡통으로 만든 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폈다. 용기? 네, 용기. 용기라니? 적어도 까마귀만한 용기만이라도 말입니다. 영리할 필요는 없더군요. 우둔해도 상관없어요. 까마귀. 자, 까마귀 밑줄 치세요. 까마귀는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허수아비는요, 법률입니다. 법률.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왜 법을 안 지키냐고? 안 무서우니까. 그쵸? 허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허수아비는 법률이라고 쓰시면 돼요.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여러분 여기서 참새는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 선생님도 가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양심을 지키고 살 것인가? 에이 나도 그냥? 이라고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서울 살 때는 차를 아무 데나 대잖아? 그럼 무조건 딱지예요. 한 4만원, 5만원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냈다 그럼 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차라리 내가 저 딱지를 떼느니 그치? 공용주차장이나 주차장에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밤 7시가 지나면 그렇게 단속을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은 당연히 차는 공용주차장에 대야지 라는 생각으로 항상 공용주차장에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버젓이 공용주차장 바로 앞에 그 길가 있죠. 거기다 차를 다 대놓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매일 거기다 차를 대고 나오면서 결제를 하고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어디 놀러 갔을 때는 어디 뭐 다른 데 갔을 때든 물론 집에는 여러분 집엔 주차장이 있죠.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 대놓고 돈 안 내고 그냥 가잖아. 고민이 되는 거야. 나도 저럴까? 내 돈 2,000원 너무 아까운데?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치?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 잠깐 되는 건데 그냥 그 앞에다 대시면 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도 돼. 뭐 어때? 너희들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맨날은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번이요? 한두 번? 에이 기본을 하면 되죠. 한두 번. 그리고 이제 한두 번 정도? 그럼 한 4,000원? 5,000원 정도 되겠죠? 4, 5,000원? 그 정도? 그냥 공용 주차장이 돼? 그렇게 나? 걸어 다니시죠? 1년에 70만 자전거 타고 다니고 1년에 70만 원이야? 걸어 다니래요. 그런 다이어트에 좋아요. 고맙습니다. 걸어다니면 200만 원짜리 특선 없애는 친구 안 맞아. 야 근데 그거 맞다. 선생님 이거 수요일도 맞았는데 없더니 똑같아요. 더 근데 늘어나는 거 저거는 약간 좋은 것 같은데 다시 다시 넣은 거 같아? 아 어저께 못 보셔서 그래. 어제 안 먹었었어야 되는데. 먹든 안 먹든 야. 똑같아요. 아니거든? 야 엄마는 그래도 웃긴 게 뭔 줄 얇아서 아니? 꽃이 가려졌죠? 네. 선생님이 있잖아. 너네들 애들이라서 모르나 본데 피부과를 가잖아? 시술하러 가잖아? 그러면은 인형이 놓여있어. 나 처음에 저 인형이 왜 놓여있나 했는데 걔를 하나 선택해서 안고 너네들 그 옛날 소아과 갔을 때 막 주사 맞을 때 인형 안고 있었죠? 어른들도 가서 인형을 픽해요. 그래서 오늘은 너다. 그리고 이제 걔를 안고 들어가죠. 주사 놓을 때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으으 하는 거예요. 그날 진짜 그날 마취 내가 아니에요? 마취 해도 아파. 30방, 30방, 30방. 그 주사 있죠, 주사. 30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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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0방. 90방이야. 근데 진짜 한 방만 더 넣으면은 진짜 손으로 의사 때릴 수도 있었어. 그만하라. 선생님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그 뭐래냐. 조금만 참으세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60방 더 남았어. 보통 다 했습니다는 한두 방 아니니? 60방이 더 남았는데 내가 얼굴에 알지? 인형을 던질 뻔했는데 또 꾹 참아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이제 후작업을 하러 들어와. 피가 막 쏟아지잖아요. 막 막아요. 그럼 이제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누나 너 말이 좀 지나치다. 말이 좀 지나치다. 얼마 썼어요? 피부과 일단만. 뭐 수천 썼죠. 뭐 피부 야, 피부과 솔직히 유리한 말해서 분들, 솔직히 유리한. 말해서
드라마틱하게 연예인이 되진 않지만 지 관리하지 않으면은 폭삭 늙어요. 네, 선생님 선생님이랑 기분은 성형외과 좋으신 것 가는 게 낫지 같아요. 않아요? 자 하겠습니다. 성형외과를 왜 가니? 이 정도는 괜찮지. 선생님이 피부과 기도 하나 세웠어요. 그렇죠. 피부과만 세웠겠니? 그 한의원이면 다이어트 보조제 얼마나 먹었겠니? 성형외과는 그렇게 많이 자. 먹어서 영어의 입가에는 그래요. 참새처럼 영리하지 못한 탓으로 그놈의 까마귀는 애당초에 허수아비를 무서워할 줄조차 모르거든요. 영어의 입가에서는 좀 전에 파랑새 꽁초에다 불을 당기는 철호를 바라보던 때와 같은 야릿한 웃음이 또 소리 없이 감들고 있었다. 허무주의에 빠진 거야. 뭘 해도 안 되겠지 이러면서.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세우고 있었죠. 철호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도 남처럼 다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보자는 것이죠. 뭐 벗어던지고, 네, 벗어던지고 밑줄 치세요. 양심, 윤리, 관습, 법률 이거 다 벗어던지면 우리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죠. 깜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걸 다 벗어던지면 깜빵밖에 없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누구? 경찰관. 그러네요. 그러네. 옆에 같은 이제 죄 지은 사람들 다 벗어던지고 말입니다. 영호의 큰 두 눈이 유난히 빛나는가 하자 철호의 눈을 정면으로 밀고 들었다. 양심이고 윤리고 간습이고 법률이고 너는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나라니요. 양심을 버리고 눈물이 나네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 범하고 화가 난 거예요. 형이. 동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둘은 여러분 어때?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죠. 그치?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 왜 흥분했어? 왜 큰 목소리로 얘기했어? 동생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치? 쓰세요. 영호의 가치관 받아들일 수 없음. 어디다가요?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 55쪽 맨 위입니다. 영호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음. 너네 집에 갔는데 동생이 언니 우리 주식으로 코인으로 인생 한 방 어때? 이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돌았냐? 이러겠죠. 아니면 언니 우리 가자. 짐 챙겨. 어디? 은행 털러 가자.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 얘 미쳤어 그러겠죠. 그치? 그러니까 황당한 거 이 형도 쟤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지금 은행방도 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 보통 이제 한 방울 뭘 노려? 주식, 코인, 뭐 로또 이런 걸 노리죠. 그치? 도박? 도박 사이트. 그냥 도박 사이트는 접근도 하지 마세요. 알겠지? 절대로. 해봤어요. 아니 안 했죠. 안 했죠.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진짜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나 길을 내. 안 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절대로 기웃거리지 마세요. 눌러도 보지 마. 근데 왜냐면 야 마약하지 마세요인데 마약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마약을 해봐서 그런 말을 하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도박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알겠죠? 불법 도박. 그리고 또 아니라 합법 도박은 합법 도박이 없어. 카지노. 경막 경막. 얘들아 니네 벌써부터 경마장 다니면 되겠니? 경률 3번만 달려라 이러면 되겠어. 그러지 마세요. 니네들의 갈 곳은 딱 두 곳이야. 경마장. 아니야. 경률 스카와 학원. 그래 좋아. 가끔 맥도날드도 가세요. 롯데리아 아니면 안 가요? 그래? 그럼 베라도 가시고. 그건 선생님이 가시는. 선생님은 가는 거 아니에요? 나 베라 안 가. 안 좋아해. 그럼 어디 가요? 선생님은 늘 커프즈만 가요. 커프즈랑 백다방. 여기 밑에 있는 거. 여기. 뒤에 왜냐면 그냥 커피 있는. 저 휘핑크림 커프즈예요. 5번 추가. 선생님은 휘핑크림 안 먹어요. 왠 줄 알아? 해줬어. 아니 살도 살이지만 선생님은 의외로 되게 단 걸 안 좋아해요. 진짜요? 오? 단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야! 물 먹어서 야 시연아 너 지금 근데 물 먹어서 그래. 자 아니 야 너는 시연이 무슨 소리 들었어? 이랬나? 너 사과해. 너 오늘 논술 10장 쓰고 가. 알겠지? 벌이야. 자 그래요. 선생님 보복 바로 한다. 아동학대예요. 얘가 아동이니? 아동이죠. 자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는 거죠.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한 많지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라는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 모르죠. 양심이라는 가시 네 가시요. 자 이 사람은요 영어는요 양심을 가시에 비유했어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시입니다. 자 양심 동그라미 가시 가시 밑줄 쳐 빼어버리면 아무렇지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 아 양심을 가시라고 표현한 거야. 윤리 동그라미 쳐. 윤리는 나이롱 반츠래요. 나이롱 반츠. 얘들아 그 애들이 어떻게 물어보더라. 선생님 나이롱 반츠가 뭐예요? 그래서 이브라만한 팬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브라만한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죠. 이게 그렇지? 뭐예요? 네 뒤에 뭐지? 이브라만한 팬티. 저걸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그런 팬티. 편하다. 자, 오 좋은데. 또 말을 바꾸면 그러네요. 바로 밑에 보세요. 네, 자, 관습 동그라미 쳐. 왜안 돼요? 건너뛰세요. 왜 건너뛰세요? 자, 건너뛰자. 자, 관습 동그라미 쳐. 관습 동그라미 치세요. 모두가 보고 오른쪽 자연스럽게 왜요? 야, 오른쪽 위로 보세요. 관습 동그라미 치고. 자,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본. 선생님 다음 주에 머리 위에 달린 리본을 좀 차고 오겠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저희 자. 다른 사람 눈도 자 바로 밑에 법률 밑줄 쳐 허수아비. 양심은 가시, 윤리는 반츠, 관습은 리본, 법률은 허수아비래요. 허수아비. 자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유소야 진정해. 왜 그래? 진정해 지금. 진정해. 자 이제 해도 되겠니? 어디까지 했죠? 자 그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쩍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를 향해서 자 참새를 아까 누구라 그랬어? 법 지키는 사람들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는 누구라 그랬죠? 법 안 지키는 사람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이 산토 끝에 떡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영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거기 문턱 밑에 담뱃갑에서 새로 담배를 한 개 빼어 물고 지금까지 들고 있던 답한 꽁다리에서 불을 옮겨 빨았다. 그랬더니 엄마가 또 가자 그래. 어머니의 그 소리가 또 들렸다. 어머니는 분명히 잠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저렇게 가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호흡처럼 생리화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지. 그렇지요. 깨끗이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형님 하나 깨끗하기 위하여 치르는 식구들의 희생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크고 많단 말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 해도 그렇죠. 밤낮 쓰시는 충치. 자 충치도 그러죠. 이 충치는요 적으세요.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철호의 정신적 고통이에요.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철호의 정신적 고통.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철호의 정신적 고통.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철호의 정신적 고통. 나는 사실 치과에도 인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형. 안고 있을 수 있는 인형. 근데 치과 너무 무섭지 않냐? 선생님이 더 무서워요. 그래? 알았어. 끝나고 남아. 선생님 가세요. 충치 하나 처치 못하시고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어버리거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은 그것을 참고 있어요. 낯을 잔뜩 찌푸리고 참는단 말입니다. 물론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든 구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가 쑤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형님처럼 마치 이 쑤시는 것을 참고 견디는 그것이 돈을 치료비를 버는 것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안 쓰는 것을 혹 버는 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야요. 그렇지만 꼭 써야 할 때고 기본 생존이라고 적으세요. 기본 생존. 어떠워요? 꼭 써야 할 때 기본 생존.
꼭 써야 할 돈이 뭐겠어요? 밥 먹는 거, 그쵸?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세금 내는 거. 쓰는 것이 버는 셈이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런 세 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으로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 필요하니까 필요한이 많지 돈을 버는 사람, 또 하나는 이건 꼭 필요한 돈도 채 못 벌고 그 대신 생활을 조리는 사람. 형은 여기에서 어디에 속한다는 거야? 맨 마지막. 마지막이죠. 필요한 돈도 못 번대. 그러면서 살짝 지금 약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신발에다 발들 맞추는 격으로 형님은 아마 그 맨 끝에 층에 속하겠죠. 동생이 너무한 거 아니니? 필요한 돈도 미처 벌지 못하는 사람. 깨끗이 살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죠. 자, 넘기세요. 네. 옆으로 넘겨.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자, 그 옆에 페이지가 56쪽, 미안 57쪽 맨 위에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 법률선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 밑줄 쳐. 남들은 다 벗어던지고 법률선까지도 넘나들며 사는데, 자,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당시의 세태야. 세태 적으세요. 6.25 전쟁 직후 타락한 세태. 6.25 전쟁 뭐예요? 6.25 전쟁 직후 제가 타락한 세태. 어일장가. 어이자죠. 어이자. 타락한 세태. 세태가 세태? 퇴고나 세태는 그때 그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란 얘기야. 적어주세요. 아우 저걸 봤어.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친구한테. 너 나보다 점수 낮으면 조용히 해. 뭐라고? 많이 지나치다. 질렸다. 자, 6.25 전쟁 직후 타락한 세태.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 이렇게 영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됐니? 우리만이 옹색한 양심의 울타리 안에서 숨이 막혀야 해요. 법률이란 뭐야요? 우리들이 피차에 약속한 선이 아니야요. 하면서 화가 많이 났네. 네 말대로 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란 말밖에 더 되나? 어디? 아니죠. 제가 어디 나쁘고 좋고를 가렸어요? 나쁜 게 누가 나빠요? 왜 나빠요? 잘 사는 게 왜 나빠요? 도저히 나쁘고 좋고부터 따질 아무런 근도 없죠. 애초에. 그렇지만 지금 네 말대로는 잘 살면 꼭 양심이고 윤리고 뭐고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야? 천만에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겁니다. 즉 양심껏 살아가면서 잘 살 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극히 적다. 거기에 비겨서 그 시시한 것들을 벗어던지기만 하면 누구나 틀림없이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억설이란 말이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억지라는 얘기지.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글쎄요. 마음이 비틀렸다고요? 그건 아마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미치기 전에 비틀렸어야 했죠. 한강 철교를 폭파하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 명숙이가 양공주가 되기 전에 비틀려야 했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양공주는요, 그 미군 상대로 해서 이렇게 좀 술 파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당시에 이렇게 불렀어요. 한두령이 내리기 전에 하다못해 동대문 시장에 자리라도 한 자리 비었을 때, 그리고 이놈의 배때기에 지금도 무슨 내장이나 한 것처럼 박혀있는 파편이 터지기 전에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전에 제가 뭐 무슨 애국자처럼 남들이 다 기피하는 군대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자원하던 그 전에 말입니다. 그보다도 더 전에 썩 전에 비틀렸어야 했을지 모르죠. 나면서부터 비틀렸다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영호는 푹 고개를 떨구었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철호는 치과 간판이 걸린 층계 2층으로 올라갔다. 드디어 이제 이를 치료하러 가는 거예요. 치과 걸상에 머리를 젖히고 입을 벌리고 앉았다. 의사는 달가닥 소리를 내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쇠꼬치를 그의 입에 넣었다 꺼냈다 하였다. 철호는 매시근하니 나른하니 잠이 왔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좀 아팠지요. 뿌리가 구부러져서. 의사가 집게에 뽑아든 이를 철호의 눈앞에 가져다 보여주었다. 철호는 솜을 입에 문 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사실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됐습니다. 한 30분 후에 솜을 빼버리시오. 피가 좀 나올 겁니다. 이쪽을 마저 빼주십시오. 철호는 옆에 타구에 피를 뱉고 나서 또 한쪽 볼을 눌러 보였다.
어금니를 한 번에 2대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내일 또 빼죠. 다 빼주십시오. 한 번에 몽땅 다 빼주십시오. 그럼 뽑아요. 그럼 뽑아요. 철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 한 전 쑤셨다. 그러자 뒤이어 거기에 호응이라 하듯 관자놀이가 쑤셨다. 이제 머리도 아팠대요. 그러자 뒤이어 거기가 호응이라 하듯 관자놀이가 또 쑤셨다. 철호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큰 길로 나왔다. 마침 택시가 한 대 왔다. 그는 손을 한번 흔들었다. 철호는 던져지듯이 털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부르고 있었다. 해방촌. 자,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실제로 여러분 해방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기 이태원과 용산구 사이 어디쯤? 그렇죠? 선생님도 안 가보긴 했는데, 자, 자신의 집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에서 이제 6.25 때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해방촌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방이라는 말은 어때? 되게 좋죠. 자유에서 억압에서 벗어나고 엄청 좋은 의미인데 실제로는 어때? 가난하고 빈곤한 공간이에요. 사실 해방되지 않은 곳이죠. 저거 가난, 빈곤한 공간. 그럼 얘는 무슨 법이야? 역설. 아니 반어. 반어법이죠. 반어적이라고 쓰세요. 반어적. 선생님도 그 치아 교정 때문에 치과를 3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매년 한 4월, 5월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초등학교에서 아이 그 구강검진 때문에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치과에 오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애들이 많을 때는 좀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있는데 치과에 쭉 앉아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거기는 간호사가 왜 이렇게 금방 바뀌는지 1년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서윤님 들어오세요 하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쭉 앉아있잖아. 그러면은 명단을 딱 봐요. 박세는 자, 서윤 어린이 이래요. 그러면 고민해요. 아, 내가 지금 일어나면 쟤 많이 민망할 텐데. 벌써 일어나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애들도 막 쳐다봐요 나를 이렇게. 서윤 어린이 그러면은 어떡하지, 일어날까 말까 고민해요. 나긴 나잖아. 그래서 벌떡 일어나면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안 왔나요? 이래요. 제가 서윤입니다. 이러고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분이면 저분이구나 하고 이제 와요. 근데 또 바뀌었어 간호사가. 그럼 이번에는 박서연 이래요. 네 하고 죄송합니다. 이래요. 왜냐면 애기들 이름이 서윤이, 서유리 뭐 다 이름 비슷한 이름이에요. 뭐 이런 이름. 그래서 한 애가 엄마 서윤이 내 동생이랑 이름이 똑같네 막 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조용히 해. 치과에 가면 참 별일이 많죠. 그치? 해방촌. 왜? 앞으로 서윤 어린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윤 어린이. 자동차는 스르륵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사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 자동차의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사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지었다. 운전사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는 때였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다. 아이 낳다가 죽었어요. 운전수는 다시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연락이 와서 빨리 오라고. 운전수 옆에 앉았던 조수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경찰서에 누가 있어? 영호가 잡혀있어요. 은행 강도하다 영호가 잡혀있어. 해방촌은 엄마가 누워있고요. 그치? S병원은 아내가 지금 죽어있고요. 그리고 X경찰서에는 동생이 강도짓을 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치? 자, 이 사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 책임감이 너무 많죠. 남편으로서의 역할, 형으로서의 역할, 또 자식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하기도 해요. 자, 옆에다 쓰세요. 책임이 무겁지만 X경찰서로가 그 옆에 책임이 무겁지만 수행하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름. 책임이 무겁지만 수행하지 못해. 다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책임이 무겁지만 수행하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름. 책임이 무겁지만 수행하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름. 요즘 이러면은요 바로 경찰서로 가죠. 그렇죠? 택시기사분들.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윤호야.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경찰서입니다, 스님. 조수애가 뒤로 몸을 틀어 돌리며 말했다. 가자. 철우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적으세요. 삶의 지향점 이름. 제일 여기서 피해자는 누구니? 택시기사죠. 그치? 택시기사가 제일 피해자입니다. 삶의 지향점 이름. 지향점을 잃은 거야.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잃었다고, 잃어버렸다고. 아, 이에 이에 리을 히 삶의 지향점 이름 리을 히읗. 참 탁가라는 삶의요? 의. 의? 야 무슨 초등학생이냐? 삶의. 아, 지향점. 네, 의는 실질형부터예요. 얘가 실질형 대수냐고? 얘는 조사잖아. 형식형 대수. 뜻이 없잖아. 삶 이따 할 거야.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이따 의 발음할 겁니다, 여러분. 삶매로 발음해도 돼요. 삶의. 갑자기 문법으로 넘어가는 거야? 살기. 조사잖아. 원칙, 허용. 허용. 이따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쉬운 애들 두 문법 끝난 거예요 문법? 뭐? 문법 끝난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글쎄 가. 참 딱 하나 중에 취했나? 운전수가 조수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오발탄 동그라미 쳐. 택시기사 입장에서 오발탄은요. 자신의 행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겠지. 택시기사의 역할은 뭐야? 이동이잖아. 그치? 적으세요. 자신의 행선지를 알지 못함. 자신의 행선지를 알지 못함. 왜 조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여러분들 50년 예전에 그 자료 같은 거 보면 버스에도 뒤에 안내양이 있죠. 그건 알죠 여러분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뒷문에서 이렇게 막 밀어주고 막 내리면서 막 표 받고 했던 그 버스 안내양이 있었는데 요때 당시에도 택시 옆에 이제 그런 이제 조수가 있었대요. 선생님도 그런 조수를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지요. 그럼 버스 안내양도 본 적이 없어요. 없다고. 그 알레비타 안녕. 전에 전차 타고 다녔죠. 전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이 전차 토큰은 내고 다녀봤어도 토큰 아니 혹시? 토큰이 뭐야? 그 세차야. 그거는 내보고 다녔어요. 그 회수권 알아? 회수권? 그 엄마 들었어요. 엄마한테 들었니? 그렇구나. 그거는 내가 내보고 다녔는데 증기기장 채점하는 거 있어요. 말 타고 거중 일렸고. 야 나 가마 타고 다녔어. 네? 네? 가마. 가막 끌고 다닌 거 아니고요.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꺼져라. 철우는 까무르키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기의 어깨가 무거워요.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이것이 자신의 삶의 무게야. 그치?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동그라미 쳐. 조물주의 오발탄인지 모른다. 조물주의 오발탄. 조물주가 뭐예요? 조물주는 이게 신이죠, 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나를 처음에 신이 만들 때 애초에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적으세요. 왜곡되고 뒤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나는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라고 생각한 거야. 왜곡되고 뒤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음. 조물주의 오발탄 밑에다 써. 왜곡되고 뒤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음. 왜곡되고 뒤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음. 뭘 적으신 거예요? 왜곡. 혹시 왜곡이라고 썼을까봐. 외할머니 할 때 왜로 썼을까봐. 미안해 얘들아 기분 나빴니? 사과할게. 그거는 정말 갈 곳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야 한다. 가긴 가야 한다. 차가 내 거리에 다다랐다. 앞에 교통신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 한 번 조수애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철우는 푹 앞으로 수그린 철우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따르릉 벨이 울렸다. 긴 자동차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우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철우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른 채
교통신호대 파란불 밑으로 차는 내 거리를 지나갔다 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건 아니야. 살짝 기절? 피고 이빨 그치. 이제 여기가 이제 피가 이제 많이 나고 얘는 살짝 기절이죠.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갖고 죽었겠니? 택시비 엄청 많이 나오고. 택시비도 많이 나왔을 거고 피가 또 거기 시체에 묻었으면 또 뭐도 줘야 돼. 그거에 세탁비도 줘야 되고 그렇죠. 우리 너무 현실적이다. 쌤, 근데 이빨만 뽑으면 임플란트 그때 못 하니까 그럼 강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강냉이라뇨. 그 시대에 그런 게 치아가 없죠. 그 시대에 그런 게 그런 임플란트가 있었겠니 그 시대에, 그렇지? 선생님은 자, 단편 소설, 아니 저기 전후 선생님 소설. 부르는데 자, 전후 소설은 얘들아 뭐냐면은 전쟁 그 직후, 전쟁과 관련된 그 소설을 전후 소설이라고 해요. 6.25 전쟁 직후 서울의 해방촌 일대. 자, 시점 보세요. 3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는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말만 보여주는데 100% 3인칭 관찰자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시적 작가 시점도 드러난다는 거. 자, 주제 밑줄점. 전후 부조리한 사회 속 소시민들의 삶과 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야. 양심을 지키고 살자니 너무 가난하고 그렇다고 법을 어기고 살 수는 없고, 그치? 어떤 그런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자, 됐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오발탄의 의미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봐. 자, 위에서 밑으로 5줄 내려가 보세요. 오른쪽 끝에 오발탄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결과적으로 뒤틀리고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중요합니다. 아니 전쟁 직후에 이런 사회적 상황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자, 그리고 옆에 적으세요. 얘는 클리닉 때까지 갖고 와. 63부터 65 적어. 10개밖에 안 되죠. 다음 주 여러분 클리닉 때 오시면 문제풀이 할 겁니다. 문제풀이. 그리고 혹시라도 그 다른 학원 때문에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미리 말을 해주시면 한 달만큼은 선생님 주말에 오는 걸 허용을 할게요. 네, 원래 이해됐죠? 안 돼요? 뭐라고? 원래 주말에 오는 거 안 돼요? 지양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서 그래. 왜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풀길래 오답이 많을까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이 풀어갖고 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푸는 과정을 모르니까 그렇지? 정확한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웬만하면 평일에 오라고 할 거고 정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풀어갖고 와서 내가 채점을 하죠. 그렇지? 그렇게는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 이제 시험이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만은 조금 허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문법 하겠습니다.